30분 정도는 걸리는데 빨리 해도. 어떻게 그럼 30분 동안 딴 거 하고 아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네. 뭐 정확히 10시에 오면 될까요? 아니면 10시 몇 분에 올까요? 멘션 드릴게요. 네. 랜선 네. 안 되면 DM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그러면 두더지님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게임은 아노 1800이라는 게임이고요. 대항해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스팀에 그 게임 있는데 혹시 아시려나? 아노 1800이. 비디오 게임 있는 건 알아요. 그거랑 테마가 같은데 어쨌든 보시면은 게임 시작하면 게임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각자의 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섬에는 5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요. 녹색은 농부, 파란색은 노동자, 빨간색은 숙련공, 그 다음에 보라색은 엔지니어,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 색은 사업가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는, 계층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업그레이드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여기 밑에, 옆에 여기 사이사이에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인구 자체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꾼을 하나 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자원이 위에 그려져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요거랑 요걸 합치면 위에 게 되고 요거랑 음. 요거랑 합치면 요게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핸드에 이런 식으로 네. 요구 주민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계약서는 아닌데 약간 계약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점수를 많이 내는 건데 게임의 종료 조건은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 요구 카드를 모두 달성을 해서 핸들을 털면 게임이 끝납니다. 다시요. 플레이어 중 한 명의 주민 요구 카드를 모두 달성해서 얘네를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들고 음. 있다가 네. 내가 달성할 때마다 내려놓거든요. 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보상을 받으면 뒤집으면 돼요. 음. 네, 그래서 핸드가 완전히 비게 되면 누군가가 그 라운드가 돌고 한 바퀴를 더 돌리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이게 미션이구나.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낸 사람은 요 불꽃놀이 카드라고 해서 7점짜리 카드예요. 이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추가 점수를 받는 거죠. 네. 그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주민 카드는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에 있는 게 계약서의 이제 달성 조건이고요. 네. 요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점수를 받게요. 아래에 있는 점수를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려져 있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보너스는 내가 달성했을 때 즉시 받아도 되고 프리 액션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뒤집으면 체크하나요? 네, 받고 뒤집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벽돌과 맥주를 납품을 하고 3점을 먹고 요 내려놓으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농부 2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민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문명 게임에서 그 행복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치품이 필요한 것처럼 어, 내가 달성해야 되는 요 주민 카드가 2장이 추가가 돼요. 2명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2장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또 내가 깨야 되는 새로운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어허.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깼을 때 오히려 내 손을 터는 데는 좀 불리하겠죠. 근데 대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걸 하고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걸 안 받고 주민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보상을 개인의 받아서 그런 선택입니다. 거구나.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 카드의 보너스를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지금 이 토큰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토큰은 트레이드 토큰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무역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섬에서 직접 생산을 해도 되지만 어떤 상품을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사올 수 있습니다. 네. 사올 때 돈을 지불을 하지는 않고요. 이 교환 토큰을 쓰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가 이렇게 교환 토큰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역선이고 이거는 군함이에요. 칼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건 다른 거고 별개고. 음, 이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어떤 식으로 재활용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요거 이렇게 보너스로 받는 건 재활용이 안 되고 한 번 사용하면 버려지는 교환 토큰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이거는 뭐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집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집 모양은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녹색 일꾼이나 파란색 일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개, 업그레이드 하나가 3번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여기 빨간색 넘어가면 어 보내줘야 그쵸. 초록을 파랑으로 파랑을 빨강으로 요건 되는데 되니까. 빨강을 보라로 가는 건 요걸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농부 3명을 업그레이드 되고 농부 1명을 2번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 네. 노동자를 1번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3번, 3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골드바. 이거는 그냥 단순 돈이 여기서 토큰 안 쓰고 그냥 요거 우리 카운터로 쓰는데 네. 이거 받으면 그냥 4원 올리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편지 봉투는 뭐냐면 이거는 게임을 한 턴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쓰게 되면 쓰는 즉시 한 턴을 추가 턴을 쓸 수 있어요. 음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엑스페디션 카드라고 해서 전시 카드인데 이제 이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추가 점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건 동물원이고요. 오른쪽 거는 박물관인데 이게 대항해 시대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다른 막 대륙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거나 뭐 그런 유물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로 게임이 끝났을 때 밑에 있는 점수를 받는 건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이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꾼을 여기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빨강이면 빨강, 뭐 보라면 보라 이런 식으로. 네. 못 넣으면 점수 못 받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좀 운이 없네요. 빨간색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빨간색이 이만큼 없으면은 네. 그거 다 그냥 있는 것만 채워서 받으면 됩니다. 얘가 전시 카드를 뽑는 거고 전시 카드는 나중에 게임 종료할 때 얘네들을 채울 수 있어야 추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점수 카드 요걸 받는 방법은 이렇게 보너스로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군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군함 두 네. 개를 쓰면 3장을 받는다. 이것도 근데 한 턴이 소모가 되는 거고 음, 군함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주민 카드 조금 더 혹시 안 나왔다. 이건 뭐 보라일꾼 받는 거고. 아 그리고 이게 계층이 어 약간 요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민이고요. 여기는 귀족. 중산층 이상. 그래서 보시면은 주민 카드를 잘 보시면 3점짜리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8점짜리 카드가 있어요. 네. 처음 게임 시작하면 여기 7명 있고 여기 2명인가 있어서 3점짜리 7개랑 8점짜리 2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은 요구하는 물품도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점수도 짜고 그런 반면에 이 중산층은 요구하는 물건이 되게 고급 물건들을 요구하게 되고 네. 점수가 세요. 음흠. 그리고 보상도 센 편입니다, 나름.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제가 세다고 말씀드렸죠, 네. 편집은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빨강 일꾼이나 보라 일꾼은 한 명만 주잖아요. 이거 보너스가 얘네는 2명씩 주는데 네. 이렇게 받았을 때 요 중산층 카드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 아, 계층에 따라서 여기는 3점짜리 카드고 여긴 8점짜리 카드. 그림 다 그려져 있어요. 네. 요거로 그런 게 있고. 요 주민을 갖고 올 때는 이걸 갖고 온다고요? 네. 보시면은 음. 요 카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파랑이나 빨강을 업그레이드해서 최대 보라까지 만들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카드가 있고. 참고로 사업가는 이런 주민 요구 카드에 의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민 카드 보상으로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엔지니어나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있는 걸로 구매. 요 자원을 다 내서 만들 수 있어요. 음. 네, 이런 게 있고. 아까 뭐 요거는 군함 특훈 주는 군함 네. 특훈을 할 수 있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게 있네. 이제 이거는 일단 뭐냐면
내가 손에 있는 주민 카드 2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대신 지우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점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요렇게 5가지는 반드시 신대륙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카카오, 커피, 콩, 고무, 이거는 사탕수수, 담뱃잎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5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할 때 그냥 무료로 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주민 요구 카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건데, 자, 첫 번째, 어, 일단은 첫 번째 프로덕션 생산인데 이건 뭐냐면 음, 이거는 잠깐만 이걸로 설명하는 게 없구나. 이게 그게 아니네 액션이. 그냥 이걸로 설명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턴에 할 수 있는 액션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 자 님이 이제 요 카드를 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맥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맥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 턴을 소비해서 여기서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맥주 공장 있죠? 네. 그러면 맥주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밀과 석탄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밀에다가 농부를 집어넣고 이게 일꾼이거든요. 우리 주민이면서. 그 다음에 석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어허. 만들어져요. 이게 1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가 더 돌아와서 이번에는 위스키, 감자랑 석탄을 또 내고 감자랑 석탄을 내고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턴이 돌아왔을 때 파랑 일꾼을 각자 하나씩 넣고 이게 달성하는 것도 원액션입니다. 이렇게. 그럼 원액션을 하면 이걸 내려놓으면서 3점은 이제 게임 끝나고 계산할 거고 파랑 일꾼을 바로 받아도 돼요. 바로 받아서 2개를 받고 카드 2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주민 요구 카드를 달성을 할 때 아까 제가 이 트레이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제가 위스키 공장을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어줬잖아요, 누가. 네. 그러면 내가 트레이드 토큰을 하나 여기다가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위스키를 사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위스키 공장을 짓지 않고도 이걸 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럼 나는 얘는 돈을 내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은 돈을 그냥 주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1원을 받습니다. 상품 하나당 1원을 받아요. 네. 이때 뭐 일꾼을 예를 여기다 배치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꾼이 다 차면 석탄을 더 이상 생산을 못 해요. 네. 근데 누군가의 물건을 사올 때는 그 사람이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그게 공장이 꽉 차 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장이 지어져 있기만 하면 사올 수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1원 받고 이게 고급 상품으로 가도 무조건 상품 하나당 1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2개를 지었는데 가만두더지님이 트레이드 토큰 2개를 이용해서 그냥 이걸 달성했다. 그러면은 제가 2원을 받고 가만두더지님은 공장 2개도 안 짓고 트레이드 토큰 2개 내서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설명드렸고 그럼 여기서 이게 트레이드 이제 토큰은 안 차요? 이렇게 누르면 찹니다. 이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냥 리셋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 야, 게임 턴마다 언제 누르는데요? 이거는 한 턴을 소비해서 내가 사용한 아. 일꾼 모드와 내가 사용한 배 토큰 모드를 아하. 되돌리는 거예요. 다 회수가 네.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리셋 버튼은 최대한 이제 한 턴이 소비가 되는 네. 거니까 아껴서 쓰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배를 많이 지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주기가 짧아질 수 길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교역선이고요, 이게. 네. 교역선으로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칼이 그려져 있는 군함으로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군함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эк스페디션 카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원래 군함으로 더 많이 하는 거는 요거 구대륙 타일이고요. 신대륙 타일입니다. 큰 게. 그래서 구대륙 타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구대륙 타일은 뭐냐? 내 섬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여기에 그려져 있는 보너스도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음, 즉시 받아요. 네. 하나가 그냥 그리고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받아야 되겠죠.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랜덤이에요. 그냥 네. 여기 더미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땅. 그다음에 신대륙 토큰은 신대륙 탐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대륙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신대륙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세 가지 신대륙 물품을 내 트레이드 토큰 하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돼요. 네. 참고로 다른 상품은 모두 다 남한테 사올 수 있는데 신대륙 상품은 다른 사람의 신대륙에서 뭔가를 사올 수는 없고요. 반드시 나한테 그 신대륙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커피 공장을 짓고 싶어서 커피콩이 필요한데, 가만두더님이 필요한데 저한테 이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트레이드 토큰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어허, 네, 독점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커피콩을 얻을 수 없어요. 네. 반드시 다시 신대륙 탐을 첫 번째 했는데 커피콩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신대륙 탐험에서 나올 때까지 뽑아야 돼요. 왜 이렇게 다 나왔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회수되진 않죠? 더 뽑는다고 해서. 회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 개, 이거 하나 뽑고 다른 걸 뽑을 때 이걸 네, 그냥 넣고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네, 같은 거 나와도, 같은 거 있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요. 최대한 안 겹치게 뽑히면은 이득이긴 하죠. 네.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할 때의 비용은 첫 번째 게 칼 한 개, 두 번째 게 칼 두 개, 이런 식으로 신대륙이든 구대륙이든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 다섯 그러니까 첫 번째 번째는 구대륙을 뽑을 때는 칼 한 개만 내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구대륙 뽑을 때는 칼 두 개를 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세 개, 네 번째는 네 개 이렇게 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중첩이 안 된다는 거네요. 얘 한 번, 네네. 얘 세 번 했으면 그다음에 얘 첫 번째면 얘는 그냥 1원. 네, 신대륙이랑 구대륙이 별개로 카운트 됩니다. 비용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대륙을 하나 뽑는데 한 개 내고, 그 다음 신대륙 뽑으면 얘도 그냥 한 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신대륙을 뽑을 때 또 하나가 있는데, 원주민 카드를 받게 돼요. 신대륙 개척을 했으니까, 약간 뭐 인디언 같이 그 원주민들 카드, 얘네가 이제 이주를 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대륙에서. 그러면 얘네도 요구하는 게 있죠. 그리고 얘네는 3점과 8점의 중간인 5점짜리 카드입니다. 네. 이걸 받는 게 안 좋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좋아요. 왜냐면 얘네는 점수 효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는 보상이 8점짜리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주민 카드들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탐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새로운 주민을 얻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요거 주민카드 보너스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턴을 소비를 해서 업그레이드 또는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인구 증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걸 내면 되고요. 음, 어,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턴에요? 네, 한 턴에. 네. 뭐 초록색 해도 되고 초록 하나, 파랑 하나, 빨강 하나를 해도 되고 초록 하나, 빨강 하나, 사옥 하나 이렇게 해도 돼. 네. 하지만 4명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근데 내가 원한다면 한 명만 해도 된다. 네. 네. 이걸 할 때 나무를 내야 되면 이런 거죠. 나무를 지불을 이걸로 하고 새로운 그걸 받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지금은 공장상 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게임에서 돈의 역할은 게임이 끝났을 때 돈 3원당 1점이고 이거든요. 네. 그렇게 점수가 되기도 하지만 원래 돈의 용도는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어요. 압박 고용주들이라서 얘네가 예를 들어 내가 녹색 일꾼이 필요한데 녹색 일꾼을 이미 다 썼어요. 네. 그러면 이 녹색 일꾼 한 명을 1원을 주고 언제든지 프리액션으로 집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한 턴에 3명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 보내고 2명 보내고 1원 써서 한 명 집에 보냈다가 추가로 일을 시켜서 녹색 일꾼 3명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건 프리액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배칭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추가 노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돈이 많아져요. 1원, 2원, 3원, 4원, 5원. 이건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트레이드는 좀 다른 건데, 아까 상품 사올 때 트레이드 토큰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트레이드 토큰을, 어, 녹색이나 파란색 일꾼이 들어가서 만드는 상품에는 트레이드 토큰 하나만 내면 되는데, 빨강색 일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벽돌을 사올 때는 트레이드 토큰 2개를 내야 돼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추가 노동이랑 네. 관련된 거고, 이거는 교역이랑 관련된 거예요. 음. 어.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석탄 공장이 처음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는 빨강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오는 석탄 공장은 파란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님이 빨강색 석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파란색 석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님이 저한테 석탄을 사실 때 교환 토큰이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파란색이. 석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석탄을 싸게 만들 수 있다면 그냥 교환 토큰 하나로 사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로 설명을 음. 드렸고. 네, 그 다음은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도 총 3병, 이제 3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네, 3회. 뭐 또 여기 그건 이제 중간에 있는 자원을 내면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 녹색 일꾼을 보라 일꾼으로 만들면서 요거 자원을 다 내면 할 수 있는 만큼 업그레이드 다 쓴 거예요. 네. 이 자원을 낸다는 게 결국은 일꾼 배치잖아요. 네. 모든 자원을 내는 건 일꾼 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 상태일 때 하나 내서 얘를 업그레이드해서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 하나 내고 얘 하나 내서 아니네 서순 잘못했다. 얘가 아니구나. 얘 하나 내고 다 저거네 빨간 거네 다. 얘 하나 내고 싸요. 얘 하나 내면 얘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마리째가 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창문은 원래 기본에 없고 그 창문이거든요. 네.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창문이니까 유리랑 나무 판자가 들어가죠. 네. 이게 영문판이라서 그 카드 이렇게 손 대보시면 영어로 다 떠요, 먼저. 상품은. 창문처럼 안 생겼는데 손 대보면 창문. 이걸 사려면 이거랑 이것도 없네. 그럼 저걸 또 사야 는 되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빌드업이 엄청난데? 이렇게 해서 사와야 나중에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서 요거를 사오고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철까지 들어가야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는 애가 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업그레이드는 웬만하면 주민 카드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카드가 들어오는 건 랜덤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멀리건 할 수 있어요. 한 턴을 소비해서 총 3장까지 내가 원하는 걸 카드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대신 3점짜리를 버렸으면 3점짜리를 받아와야 되고 8점짜리를 버렸으면 8점짜리를 받아와야 돼요. 세 그래서 장을 멀리건도 네. 적절히 하면 좋아요. 카드를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다 넣고 섞나요? 섞지 않고 맨 밑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군요. 카드는 섞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때 이 빨간색은 그럼 버려지는 건가요? 여기 배치할 데가 없으면? 없는 것 같은데. 게 아니라 이거는 빨간색 일꾼을 여기 공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로 그냥 바로 보내면 돼요. 아, 네, 그럼 페스티벌 하면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음.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요거는 뭐죠? 아, 이건 테크트리인가? 네. 이게 뭐지? 아, 그건 것 같네요. 전 이거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아, 예를 들어 식빵은 10.3점짜리 카드 중에 10점? 10개의 카드에서 요구하고 8점짜리 카드에서 두 개, 두 명이 요구하고 신대륙 사람들이 두 개 요구한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아, 이거 어렵겠네. 딱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거 처음에 처음에 설명이 찾는 게 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는 약간 첫 할 때 설명을 조금 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표시된 이거는 근데 독일어 원래 이게 독일 게임인 거 독일어로 돼 있어서 보시면 뭐야 이렇게 좀 지워져 있어. 아 이거 말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저장해 놓은 거. 다 독일어야. 끝났어? 30분 됐나요 벌써? 거의 아니요. 마지막 끝난 거 마지막 같아서 구경하다가. 마지막. 오케이. 제가 그냥 임의로 표시를 좀 해놨어요. 처음에 찾기 어려우시니까 아, 이 이게 표시를 해놓으신 거구나. 예, 보시면은 가장 약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3점짜리 카드에서 주로 요구하는 상품들이 제가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8개. 아, 창문은 예외. 그리고 얘네는 파랑 일꾼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우리 본대륙에 기본적으로 있는 공장들인데 이제 일꾼을 좀 더 빨강 일꾼이 아니라 파랑 일꾼으로 바꿔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주색에 있는 애들이 다 석탄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여기 기본 자원으로 좀 굴리고 싶다 게임을 그럼 석탄 공장 지으면 좋아요. 음, 어?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빨강색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건 네, 빨강 일꾼 하나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얘를 지으려면. 그리고 그렇군요. 참고로 이 판자는 보시면은 약간 의학 이거는 절대 안 왜 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오히려 올라가죠 단계가 네. 이걸 지우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의 안 지워요. 이런 겹치는 걸 덮을 순 없죠. 덮을 수 있어요. 음, 겹치지 않아도 내가 나 더 이상 이제 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난데 땅이 모자라. 그러면 그리고 구대륙 탐험하기 싫어. 이러면 그냥 다 덮으면서 게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덮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거는 이제 신대륙 자원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음, 커피, 초콜릿, 담배, 이게 럼주였나? 그래요. 네, 럼주에 설탕이 사탕수수가 필요한가 봐요. 그다음에 요거는 옷감. 휴지. 그리고 옷감인데 이게 그 옷감 재료인데 이거는 신대륙 모든 신대륙에 이 자원은 항상 있어요. 음, 참고하시면. 그리고 여기 요거랑 요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처음에 지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지으려면 증기 기관이 필요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파랑 일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좀 고급 물품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요렇게 나눴잖아요. 두 명, 세 명으로. 근데 네, 요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라색이랑 이 사업가는 엔지니어랑 사업가는
어떤 특정 공장을 지을 때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을 지을 때 반드시 보라색을 지불해야 되는 공장들이 이 노란색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만들 때 감독관으로 반드시 사업가가 필요한 그냥 가장 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네. 주로 8점짜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는 가장 첫 줄, 세로 첫 줄은 이제 이거 항구예요, 항구. 항구가 1렙 항구, 2렙 항구, 3렙 항구가 있는데 각 항구는 그 항구 레벨에 해당하는 배 이하는 다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렙 항구는 1렙 배, 2렙 배, 3렙 배 다 지을 수 있고요. 1렙 항구는 1렙 배만 지을 수 있어요. 아하, 항구에 어, 따라 배가 결정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배를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액션을 하게 되는데 조선 액션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항구가 두 개가 있다. 그럼 한 번에 배를 두 대 지을 수 있고요. 단 내가 지을 수 있는 데가 두 개잖아요. 음. 물론 배도 덮어도 됩니다. 네.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항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배를 한 번에 여러 대를 지을 수 있어요. 조선 액션.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물론 내가 그냥 나 1렙 배는 더 이상 짓기 싫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2렙 배만 짓겠다 할 수도 있어. 이때도 배는 같이 지어지는 거죠? 레벨이 달라도. 이렇게 1렙 항구, 2렙 항구가 있으면 배를 두 대까지 지을 수 있는데 1렙 배 하나, 2렙 배 하나를 짓거나 1렙 배 하나, 1렙 배 하나 이렇게 지어야 돼. 이하만 얘로는 되니까. 2렙 배를 지을 수 있지만 얘로는 2렙 배를 못 짓기 때문에 네. 그런 완벽하군요. 그리고 여기에 깔리는 카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약간 보너스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 흰색 있고 금색 있어요. 그래서 금색은 뭐냐면 얘네는 패시브 효과예요. 모두가 쓸 수 있는 패시브 효과. 그래서 얘네가 나오게 되면 얘는 언제든지 모든 플레이어가 원할 때 칼 두 개를 교환 토큰 하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음. 얘는 내가 칼 세 개랑 돈 3원을 지불해서 편지 봉투로 바꿔서 한 턴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단 얘는 내가 칼이랑 돈이 많다고 막 무한으로 쓸 수는 없어.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한 턴에. 그다음에 이 흰색은 추가 점수 카드들인데 이거는 제가 굳이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게임 시작할 때 깔리는 근데 걸로 한번 이거 설명하고 왜 시작하면 무한 안 되거든요. 돼요? 무한 그 되던데? 룰북에 써 있어요. 무한 안 된다고. 아, 무한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냥 저희 그 편지 모아놓는 거는 돼요? 모아놓는 건 되죠. 오케이. 네네. 편지를 모아놓으면은 그 편지를 한 턴에 다 써서 무한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걸로 하는 거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요 보상처럼. 주민카드로 편지 봉투를 모아놨다가 누군가가 게임을 끝냈을 때 이제 편지 봉투를 여러 번 써가지고 음. 최대한 점수를 뽑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편지 이거는 봉투 많이 모아놨다가 남들이 내 손에 주민카드 5개 있으니까 게임 안 끝나겠지 이러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내버릴 수 있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끝났으니까 게임 시작해볼게요.